나지는 위쪽은 했는데 아래는 안 했어. 그러면 위는 젊어졌는데 아래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러면 아래 눈이 위 눈 샘네요. 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윤석 원장입니다. 5월 여러분들은 효도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어머니 손 이렇게 끌고 오는 아들 딸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좀 오래오래 장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분들 좀 더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오래 지내시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주름살 수술해 주려고들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름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건 이제 눈 위 주름이 있겠죠. 위에 이제 주름이 쳐져 내려오면 시야도 가리고 주름살이 이제 내려오면 나이 들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려는 이제 상안검 수술 내지는 눈썹 하 거상술 이것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국 요소는 이거예요. 많이 쳐져 있는 주름, 주름살 늘어나 있는 살, 그 다음에 짜글짜글하게 보이는 잔주름들, 마지막으로는 눈 같은 경우에는 떴다 감았다 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 자체가 적게 떠지면 결국 안검하수가 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는 힘 자체도 부족해질 수 있지만 인대가 근육이 와서 눈에 연결해가지고 눈을 띄우게 하는 요 메커니즘 자체에서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생기는 노인성 하수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천성인 안검하수나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눈매 교정을 위한 안검하수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노인성 하수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면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근육 쪽이 아니라 눈을 감게 하는 근육 쪽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술적인 부분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거나 눈썹 하거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피부가 펴지게 되면 잔주름들이 아무래도 완화가 돼요. 하지만 남아있는 짜잘한 잔주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눈을 감게 하는 그 근육 요거를 마비를 시키는 보톡스죠.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보톡스 효과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싼 편 아니고 부담도 아무래도 수술에 비하면 덜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은 일단 하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상안검 수술로 처진 피부 제거하고 안검하수 교정 같이 해주는 거 그쪽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냥 단지 눈꺼풀만 쳐졌다 그랬을 때는 처진 양이랑 정도,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상안검 수술 내지는 눈썹 바꿔상 그 두 중에서 결정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래쪽이죠. 위에 했으니까 하안검 수술 설명을 드릴 건데 눈 아래쪽 같은 경우는 눈 위쪽처럼 떴다 감았다 하는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살이 많이 늘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 주름살 잘라내고 펴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하안검 수술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 아래쪽 지방이 볼록하게 밀고 나오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결국 다크서클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눈 아래쪽 지방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 그래서 뺄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직접적으로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 만질 수 있는 찬스가 있거든요. 그 절개창을 통해서 지방 위치를 바꿔주고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볼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눈 밑에 볼록한 이 지방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래쪽에 눈물꼬랑이라고 여기 이렇게 선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크서클을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위쪽 부분하고 다르게 꺼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방으로 채워줘야 되죠. 근데 아까 눈밑 지방 남아도는 거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제거하는 거 코 밑에 딱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은 기본적으로 처진 주름살에 대한 제거와 안아지방에 대한 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눈물꼬랑에 대한 보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부분에 중안면 지방이 되는데 이 지방의 일부도 같이 끌어올려서 재배치하는 형태로 이중 재배치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안아지방이 부족해서 눈물꼬랑을 다 메꾸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한 양으로 눈물꼬랑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아래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팽팽하고 매끈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중안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동그란 요 안아 구조물을 벗어나 있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한 소리인데 처져 있는 부분은 당겨 올리면 되고요. 남아도는 피부 주름살 이거는 잘라내서 제거를 하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진 양
처진량이 적으면 그때는 사방팔방으로 당기는 시술, 대표적인 건 이제 울세라라든지 뭐 써마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피부 관리 같은 거 통해서도 평소에 잘 관리하셨다면 팽팽한 피부로 노화를 어느 정도는 방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력의 방향으로 처져 있는 이런 살들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거고, 간단한 방법으로 실리프팅은 사실은 뭐 일종의 이물질이기는 해도 녹아 없어지는 물질이고 생체에서 얼마든지 분해가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했을 때 거부감이 확실히 많이 덜하고요. 요즘 뭐 어머니들 많이들 하세요.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회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모임 같은 거 나가기도 되게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녹아 없어지는 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반드시 재시술을 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노화에 의해서 처진 피부를 역방향으로 당겨 놓으면은 추가적으로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의 시간 자체를 더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제 봤을 때 안 한 분들 대비로 확실히 노화의 정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화장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머니들 위해서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적극 추천드릴 만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노화 수술의 끝판왕이죠. 안면거상. 이거는 뭐 효과 확실합니다. 째고 땡기고 꼬매는 거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째고 땡기고 하는 만큼 부담이 있고요. 흉터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짐 정도가 좀 심하고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는 있어요. 최근에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한 허들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너무 젊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단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처진 양이 있고 늘어나 있는 피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선택적으로 잘 이걸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뭐 미니 거상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시술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내가 얼굴 당겨놨는데 눈은 안 했어. 나지는 위쪽은 했는데 아래는 안 했어.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생각 못 하시는데 하고 나면 은근히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위쪽 눈 수술했는데 아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위는 젊어졌는데 아래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러면 아래 눈이 위 눈 샘네요. 그럼 수술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밸런스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면거상 수술에서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적인 이 처짐의 위치나 정도나 피부 탄력도 부수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의사들마다 숙련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도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못 수술하시면은 똑같은 수술 받고 나도 귀 모양 같은 거 변하는 경우도 흔히 오거든요. 이제 뭐 칼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숙련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항노화 수술, 특히 5월 효도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